네, 안녕하세요. 어른의 홀로서기 공부 이찬영입니다. 전략적 공부 기술이라는 이 꽤 오래된 책을 제가 읽은 부분 파트로 나눠서 좀 나눠보고 있고요. 오늘은 2장의 문제는 집중력이다 라는 파트 부분인데요. 91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읽고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공부에도 당연히 과정이 있죠. 그 과정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목표를 향한 일련의 활동들의 흐름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공부의 과정을, 그 흐름을 책에서는 이 화면에 보이는 이 표처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학습의 여러 차원이라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전략적 차원과 조작의 차원, 그리고 관찰, 성찰의 차원, 이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학습의 그 과정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수립으로부터 출발한 이 목표 수립으로부터 공부가 시작되고요. 목표를 수립하려면 이제 자료 수립이 또 병행이 돼야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상과 계획, 그리고 실행과 확인, 그리고 다시 그 실행한 부분을 관찰하고 성찰해서 다시 재차 이제 목표 수립에 반영하는 그러한 순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각 단계는 전략의 차원과 조작의 차원, 그리고 관찰, 성찰의 차원으로 나눠져 있죠. 모든 학습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대략 이런 흐름들을 제대로 밟을 때 좀 더 완전한 학습의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공감이 됩니다. 약간 좀 어떤 때는 변동되기도 하고 순서가 좀 뒤바뀔 수도 있겠지만 대략 이런 프로세스를 거칠 때 학습이 완전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대부분 이 조작의 차원, 그러니까 뭔가 그냥 시키는 일을 실행하고 겨우 그것을 체크하는, 확인하는 그러한 단계에 머무른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의 재미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성장하지 않는다는, 발전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목표 수립, 그리고 그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데이터 수집,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까 구상하고 계획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실행하고 확인하고 다시 그것들을 피드백, 관찰하고 성찰함으로써 다시 또 제 목표의 수립에 반영하는 그런 단계들을 참여를 하게 되면 일이 내 일이 되고 재밌어지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성장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순환 관계가 이루어져야 마땅한 것이죠. 그럴 때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그런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실행하고 확인하는 이 조작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일이고요. 내가 비록 남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일처럼 그렇게 이 학습의 온전한 과정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차원에 관계없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요. 전략의 차원도 중요하고 조작의 차원도 중요하고 관찰, 성찰의 차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이 전략의 차원과 관찰, 성찰의 차원을 좀 더 참여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개인적인 일에 있어서 그런 어떤 목표 달성에 있어서 이 전략의 차원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계획하는 능력인 거죠. 이 계획하는 능력이 결여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떤 일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너무 짧게 잡거나 혹은 또 길게 잡아서 펑크를 내는 거죠. 이게 이제 계획이 잘못됐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일을 이제 맡았을 때, 수행하게 될 때 어디까지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마칠 수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완성도로 이 일들을 해나갈지 추측하는, 예상하는, 파악하는 그 능력을 이제 메타인지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메타인지력,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해낼 수 있는지 나를 파악하는 능력, 제3의 눈, 이게 부족하게 되면은
일의 수행 능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는 거죠. 그런데 이 메타인지력이라는 것이 제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요, 이 선천적으로 얻게 되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뭐 IQ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언제 얻게 되냐면 일을 계획하고 그 일에 대해서 실행하고 그 결과를 또 관찰하고 성찰해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서서히 얻게 되는 능력, 서서히 나를 알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밖에 없는 거죠. 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잘 계획하는 능력을 이 전략적 차원에서 우리가 고려해 봐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조직적인 차원에서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개인적인 차원과 비슷합니다. 이 조직 차원에 있어서 이 전략의 차원은 리더십의 차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리더십에 해당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큰 프로젝트인 경우는 그 프로젝트의 매니저, 그 팀장이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크게 범위를 확장해서 회사 전체로 확대할 때는 그 CEO가 이 역할을 감당하겠죠. 그런데 어떤 특정한 그 상부의 어떤 인물에게만 이 전략적 차원, 그리고 리더십의 차원이 적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밑단계의 신입사원까지도 이 리더십의 차원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구든 자기 주도적으로 어떤 업무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피드백, 성찰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살아있을 때 그 조직이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이 내용을 잘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무턱대고 그냥 시키니까 실행하기보다는 먼저 그 일에 대해서 목표를 수립하고요. 그리고 그 확보된 관련 자료를 참조해서 일을 잘 계획하고 또 그 계획할 때 만약에 덩어리가 큰 일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덩어리를 나누어서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하는데 또 덩어리를 나누어서 계획했듯이 진행 상황을 중간중간 이제 나누어서 확인해보고 피드백해보는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일을 잘 마친 후에는 관찰,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그 목표, 전략, 진행 과정, 또 실행 사항 등을 잘 되돌아보면서 잘된 점은 무엇이고 또 개선한 점은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작업 및 학습 방식을 서서히 이제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먹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어느 목표를 정해진 때에 이룬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세우지 않은 목표에는 절대로 도달하지 못한다는 보장은 있다. 뭐 딱히 부인할 수 없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가 그 어떤 일을 잘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일들이 차곡차곡 잘 실행되리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그 계획과 실행 사이에는 반드시 작고 큰 간격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이 의미가 있고 모든 과정 자체가 학습의 현장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장애물을 만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그리고 인내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 또 그 많은 변수들을 조정하면서 원래 내가 했던 목표와 방향을 잃지 않은 채 그렇게 학습이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는 능력,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잘 조화롭게 조정하면서 나아가는, 진행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개인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말 하다 보면은 정말 욕지거리라도 나올 만큼의 그러한 이제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정말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내가 도대체 이 일들을 해낼 수는 있을까? 뭐 그런 이제 감당하기 벅찬 그러한 일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예전에도 그렇게 힘든 일, 어려운 일들 만났을 때 잘 생각해보면 어찌어찌해서 그 일들을 잘 소화해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이번에도 비록 이게 정말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의심이 될 정도로 벅찬 일이지만 역시 이번에도 그렇게 무사히 무난히 잘 해나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확신을 갖자는 거죠. 또
바로 나 같은 그런 능력자니까 또 이런 일을 맡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어쨌든 나는 이 어려운 일을 잘 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놀랍게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은 어려울수록 축복이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또 그런 사람이 느끼는 그 무료한 지루함, 그걸 생각해 보면 바쁜 것, 할 일이 많은 건 한편으로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때 정말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때를 생각해 보면 바쁘다고 투덜대는 것은 어쩌면 행복한 비명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훔볼트라는 사람이 한 말을 읽어드리며 방송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물은 잠든 힘을 깨어나게 하고 지혜를 예리하게 만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학습의 여러 가지 차원, 그러니까 전략의 차원, 조작의 차원, 관찰 성찰의 차원의 그 순환 구조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일을 잘 효율적으로 잘 해나가면서 나를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컨텐츠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